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지친다면 그 인연은 끝나고 있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이유 없이 멀어졌어요.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낯설어졌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연은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인연은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끝나고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누군가와 멀어지기 직전 혹은 어떤 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의 신호 7가지입니다. 이 신호를 모르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이 신호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끝난 인연을 붙잡느라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끝나고 있는 인연을 억지로 살려내려 애쓰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줄 뿐입니다. 일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지친다. 인연이 끝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큰 문제도 없고 상처 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괜히 한숨이 나오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인연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보다 훨씬 먼저 변화를 감지합니다. 말로 표현되기 전에, 논리로 설명되기 전에 마음은 이미 이 관계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연은 에너지의 교류라고 말합니다. 주고받는 흐름이 맞을 때는 함께 있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갈 때는 그 흐름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꾸만 더 노력하려 합니다. 더 맞춰주고, 더 이해하고, 더 참아보려 합니다. 문제는 이 노력이 오래 갈수록 마음의 소진이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이 이제는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가 보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이미 당신의 현재 마음과 맞지 않게 변한 것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마음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지침, 무력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인연이 끝날 때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말없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줄어드는지 그 심리의 구조를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부.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 인연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이상한 변화를 하나 더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됐고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만난 뒤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가? 내 성격이 변한 건가? 하지만 이 변화는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인연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인연이 끝나기 시작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약속이 다가오면 설명할 수 없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혼자를 선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이유는 외로움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은 마음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굳이 연락하지 않게 되고 답장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그 반응이 더 이상 감정을 흔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 사라질 때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상실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해합니다. 왜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는지, 왜 혼자가 편해졌는지, 왜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지. 그러나 이건 당신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마음은 가장 먼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는 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생깁니다. 2단계에서 억지로 예전처럼 지내려 하면 마음은 더 빨리 지칩니다. 괜찮은 척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맞춰주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끝나고 있었구나. 다음 부에서는 인연이 끝날 때 왜 갑자기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하는지 그 마음의 변화를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부.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이 끝나기 직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낯선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에 오래 남았을 말들이 이제는 이상할 만큼 가볍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무심하게 던진 말, 예전에는 하루 종일 곱씹게 만들던 한마디가 이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강해져서도 아닙니다. 이미 그 말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만 말에 흔들립니다. 기대가 있고 정이 남아있고 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중요할 때만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은 들리지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상처가 안 돼. 나 많이 단단해졌나 봐. 그러나 이건 단단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음은 필요한 감정만 남기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 끊어질 때 번뇌도 함께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번뇌가 약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릴 이유가 사라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서운했던 행동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로 정리됩니다. 좋아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한 발짝 물러났기 때문에 굳이 감정을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때 관계를 되돌리려는 사람들은 일부러 감정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괜히 예전 이야기를 꺼내고 굳이 서운한 티를 내고 다시 예전처럼 신경 쓰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연이 살아있을 때의 감정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끝나가는 인연에서의 감정은 애써 만들어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미워하지도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상태, 아무렇지 않은데 완전히 편하지도 않은 상태. 이 공허함은 관계가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인연은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이렇게 조용히 흔들림이 사라지면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2단계 다음에 나타나는 갑자기 그 사람과의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공허함만 남는다. 인연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화는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허전해요. 말은 오가고 웃음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대화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를 했기 때문에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기분을 오래 붙잡아 주었는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금방 잊혀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연결된 인연과 대화할 때만 말의 여운을 간직합니다. 말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그 대화를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공허함은 마음이 보내는 매우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없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인연이 닿을 때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집착이 사라지면 말은 소리로만 남고 의미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했던 말,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 새로울 것이 없는 대화. 겉으로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건 상대가 지루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인연은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대화보다 침묵을 선호하게 됩니다. 침묵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빈도가 줄고 연락의 이유가 사라지고 대화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허함을 무시한 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은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웃고 있는 내 얼굴이 어딘가 낯설어지고 대화를 마친 뒤 괜히 혼자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인연이 끝날 때 마음은 소리 없이 말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다음 부에서는 이 공허함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부. 그 사람 앞에서 나답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인연이 끝나기 직전 가장 깊고도 아픈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점점 나답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말투를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던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집니다. 말을 하고 나서 왜 저렇게 말했지? 괜히 맞춰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건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생기는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그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인연 앞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고 솔직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갈 때는 자꾸만 스스로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편해할까? 이 생각을 말하면 멀어질까? 지금의 나는 이 관계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고통의 시작을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연 때문에 나를 줄이고 나를 숨기고 나를 바꾸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상한 이중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자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끝나면 괜히 안도하게 됩니다. 만남이 끝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건 그 시간이 당신에게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줄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오히려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숨쉬기 편한 곳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그 조심스러움은 존중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불안이 쌓인 관계는 결국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인연은 당신을 확장시키거나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인연은 언젠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히 선택합니다.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조금씩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거리 두기가 본격화될 때 나타나는 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부. 더 이상 미안하지 않다.
인연이 끝나갈 때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전처럼 미안하지 않다는 감정입니다. 연락이 늦어져도, 약속을 미루게 되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일일이 살피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냉정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그 관계에서 책임을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인연에서는 미안함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상대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기 시작하면 그 미안함이 이상할 만큼 옅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때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너무 변했나?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무심해졌지? 그러나 이건 무심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참았고, 여러 번 맞춰줬고, 여러 번 이해해 보려 했다는 것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미안함의 소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설명은 하지만 설득하려 들지 않고, 해명은 하지만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 사라질 때 자책도 함께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미안하지 않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 끝났습니다. 현실의 관계는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마음이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 평온함은 관계를 포기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무서운 신호는 분노가 아니라 이 평온함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평온함 이후에 찾아오는 상대의 부재가 이상할 만큼 괜찮아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부 없어도 괜찮아진다. 인연이 끝나기 직전 사람의 마음은 아주 분명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감정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괜히 허전해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차갑거나 냉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그 사람의 부재를 일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인연에서는 부재가 곧 불안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이유를 찾고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갈 때는 부재가 평범해집니다. 기다림이 사라지고 확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진 건가? 관계가 안정된 건가? 그러나 안정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의 괜찮음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평온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그 사람의 영역에서 한 발짝 빠져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 끊어질 때 자유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기쁨이 아니라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숨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덜 긴장하고 하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지점에서 뒤늦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괜찮아도 되는 걸까? 너무 쉽게 정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인연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감정의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졌다는 건 그 사람을 지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당신 삶의 중심에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다음 삶의 흐름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 다음 부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지나온 뒤 인연을 어떻게 놓아야 후회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마무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8부. 인연을 놓아야 할 때 마음은 가장 고요해진다.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은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의외로 아주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포기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겪었고,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애썼다는 마음의 합의에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놓는 일을 패배처럼 느끼곤 합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연은 지키는 것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면 사람은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후회와 미련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건 이미 놓을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고 이해시키고 싶지 않고 붙잡고 싶지도 않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 때보다 떠날 때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있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떠나기 위해 왔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지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몫을 인정하고 그만큼의 자리를 비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별은 연락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면, 눈물이 나지도 분노가 솟구치지도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끝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고통이 아니라 다음 인연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당신에게 맞는 인연은 다시 찾아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는 인연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충분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 이 영상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회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항상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를 붙잡게 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